경찰서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모가 바로 박성재의 계모 고성희였다는 사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봅니다. 고성애 역시 경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정말 내가 내 딸이었어?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온 은호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 정순이와 동생 강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강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은호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후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호는 고민 끝에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한적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고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입니다. 은호야, 아니 유라야. 엄마가 너를 보낸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지.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내일 무엇을 먹일지도 막막했어. 고성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매일 밤 너를 안고 울었어. 너를 보내는 게 너를 위한 거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는 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가 있다고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나는 내 엄마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고성희는 은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호는 슬쩍 손을 뺍니다. 그냥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고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너한테 동생이 있어. 우진이라고. 내 친동생이야. 은호는 깜짝 놀라 고성희를 쳐다봅니다. 동생이요? 제게 동생이 있다고요? 고성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직 어린데. 지금 많이 아파. 고성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간이 안 좋아서 간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야. 원래 이식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취소했어. 우진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제발 우진이를 한 번만 만나줄래?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는 동생의 간이식까지 부탁하는 상황.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아프다는 말에 마음 한편이 흔들립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후 고성희는 은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화려한 저택 안으로 들어선 은호. 거실 소파에는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은호는 처음 보는 친동생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진은 약한 몸이지만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 우진아. 은호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우진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왠지 모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고성희가 준비한 식사 자리.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식사하니까 좋네. 은호야, 이것도 먹어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야.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우진아, 누나가 오셨으니까 많이 의지해야 해. 누나는 우리 가족이니까. 은호에게 음식을 권하고 우진의 건강 상태를 자꾸 언급하는 고성희. 그녀는 은호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우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누나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호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고성희의 과도한 친절, 계산된 듯한 말투, 그리고 자꾸만 간이식을 암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게 우진의 간이식을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은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강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누나, 어디 갔다 와?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은호는 환하게 웃는 강호를 보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거실에서는 정순이가 따뜻한 미소로 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 은호는 고성희와의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은호.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고성애 씨는 정말 나를 딸로 받아들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진의 간이식이 목적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은호의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한편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고성희. 그녀의 입가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오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은호가 스스로 간이식을 제안하겠지. 과연 고성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호는 우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